안녕하세요. 박물관 알려주는 우리 역사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 수 있는 100번 김구기념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구기념관은 지하철 6호선 효천공원 앞 1번 출구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요. 관람 시간은 9시부터 6시이며 11월부터 2월 동절기에는 5시까지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 2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1층 로비에서는 김구 선생님의 동상을 만나게 됩니다. 전시관 입구에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 적혀 있어요.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김구 선생님이 소원하시던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1876년에 태어나셔서 1895년 을미사변과 1905년 일산의학, 1910년 강제병합과 1919년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36년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1945년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까지 근현대사를 온전히 겪으신 분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일생 동안 교육활동, 독립운동과 의열투쟁, 군사활동과 통일운동을 하셨어요. 영상실에서는 김구 선생님의 일대기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독립운동가로서 그리고 정치 지도자로서 한평생 조국의 자주동력과 평화 통일을 위해 살다간 백범 김구 선생.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우리 결의의 영원한 흔스름. 그는 과연 어떤 분일까? 그럼 지금부터 김구 선생님의 어린 시절부터 만나볼까요? 김구는 일주일 난산 끝에 힘들게 태어났어요. 개구쟁이 어린 시절의 이름은 김창암이었어요. 12살에 과거시험 공부를 시작하여 17살에 과거시험에 응시하지만 관직을 사고파는 당시 상황에 과거에 합격하기는 힘들었어요. 이후 풍수지리와 관상 공부를 하면서 본인의 얼굴에는 실망하지만 마음 좋은 호시민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광낙원 여사는 아들의 옥바라지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에 힘쓰셨고 김구의 두 아들 김인과 김신도 모두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여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았어요. (18) 살의 김구는 동학을 믿으면서 이름을 창수로 바꿉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사상을 가진 동학을 열심히 공부하여 황해도 책임자가 되어 아기 접주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창수는 1894년 9월 황해도에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사람들을 이끌고 해주성을 공격하지만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 일본군과 관군에 패하고 맙니다. 9월산에 응가하던 창수는 안태훈의 도움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함께 청계동에 머물게 됩니다. 이후 안중근의 동생 안정근의 딸 안미생은 김구의 독립운동 조력자이자 큰 며느리가 됩니다. 이 시기 창수는 유학자 고능선 선생님을 만나 판단, 실행, 계속의 실천사상을 배우고 나라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스승의 권유로 청나라 시찰을 떠난 김구는 청국 시찰 중 기미한 부대에 가담해 의병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청국 시찰을 떠난 창수는 황해도 치아포에서 조선 사람으로 변장한 일본 육군 중위 스치다를 발견하고 명상황후를 시해한 원수를 갚아 나라의 치욕을 씻는다는 생각으로 그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인천 감리서에 수감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감옥에서 그는 태서신사 등의 서적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며 제수들에게 그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사형이 집행되기로 한 날 고종 황제의 전하로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김창수의 사형 집행을 지금 당장 중지하시오. 창수는 기약 없는 감옥 생활에서 탈옥하여 공주 마곡사에서 1년 동안 승려로 생활하기도 했어요. 탈옥 후에는 세 번째 이름인 거북구의 김구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곡사에서 나온 이후에는 교육활동을 하십니다. 을사늑약 이후에는 신민회에 가입하여 항일운동을 하시는데 1911년 일제가 거짓으로 꾸민 안학사건과 백오인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수감 중이던 1914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를 백범, 이름을 아홉구의 김구로 바꾸게 됩니다. 전시관 2층에는 임시정부 시절부터 1949년까지 김구 선생님의 활동을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청사 모습과 임시정부의 사람들,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난 부인과 가족 사진, 영어, 중국어, 몽골어 등으로 출간된 백범일지와 백범일지 친필본이 전시되어 있어요. 백범일지는 두 아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작성한 상권과 임시정부에서의 활동이 담긴 학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무국장과 내무총장을 거쳐 지금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국무령이 되셨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의 힘을 모으기 위해 한인애국단을 만들어 1932년 1월 8일에는 이봉창 의사가 도쿄에서, 같은 해 4월 29일에는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의 의거를 하게 됩니다. 이후 두 의사의 의거가 김구 선생님의 계획임이 밝혀지자 일제는 현상금 60만 원을 걸고 김구 선생님을 쫓게 됩니다. 이때부터 김구 선생님의 피신 생활은 시작되는데 주부청 등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청사를 옮겨가며 인정에서의 독립운동을 이어갑니다. (2) 층 전시관안 추모 공간에서는 김구 선생님이 쓰신 붓글씨와 김구 선생님의 묘수를 내부에서 볼 수 있어요. 8년의 도피 끝에 도착한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인 충칭 청사의 모형입니다. 충칭에서 김구 선생님은 생각이 다른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선출됩니다. 이 시기 중국 국민당 정부 장제스의 도움을 받아 한국 강복군을 창단하고 군사를 양성합니다. 그러나 미국 OSS와의 국내 진입 작전은 원자폭탄 투하 이후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한국 강복군의 자주 독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실행되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강복의 기쁨은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로 이어졌고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한 김구 선생님의 남북 협상과 통일 운동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1948년 8월 15일과 9월 9일에 38선을 사이에 두고 각각의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신 김구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육군 소위 안두희가 쏜 총탄을 맞아 조국 통일의 소원을 간직한 채 돌아가시게 됩니다. 전시관 마지막 부분에는 당시 선생님이 입고 계셨던 피 묻은 저고리와 구두와 도장 등의 유품, 그리고 윤봉길 의사와 맞바꿨던 시계 2점이 전시되어 있어요. 효창공원에 잠들어 계신 삼의사와 일생을 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바치신 김구 선생님의 소원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